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겁고 유익하고 재미있고 저희들만 좋습니다. 신나는 아유 신납니다. 네. 아 신난다. 머니 즐거워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봤더니 예.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직도 600명대 이미 합니다. 그래도 그렇죠. 많이 늘었던데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피부사님의 인기가 좋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그 음성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생각에 음질이 좋아져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 전에는 음성 때문에 귀찮다. 사람 듣기가 괴로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확실히 음질을 개선하다. 음질을 개선하고 내용도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볼까?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지금 광고를 또 하고. 네, 듣기는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 예. 뭐 서로 간에 안부 인사, 뭐 근황 이따위 없이 곧장 훅 그렇죠. 들어가죠. 내용으로 곧장 훅 들어갑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네, 저희가 네, 그러면 오늘 먼저 그 봄날의 검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뉴스를 중심으로 하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엔 좀 근래 뉴스를 보다가 제 눈에 확 띄었던 1대1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대1로가 뭔가요? 1대1로는 그 중국에서 하는 판 차이나라고 해야 되죠. 판 차이나? 예, 그 뭐 팍스 로마나 뭐 이렇게 하지. 옛날에 뭐 로마의 평화 있었고 미국의 평화 뭐 있었고 그렇죠. 팍스 아메리카나 이제 팍스 차이나를 이제 따라서 가는 이제 중국의 이제 확장 계획이죠. 세계화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국이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뭐 한 5년 이내? 그렇죠. 5년 이내. 10년까지는 안 가고? 10년까지 안 가고 시진핑 들어서고 나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뉴스에 눈에 띄었던 건 이게 보통 못 사는 나라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뭐 아프리카라던가 아니면 뭐 스리랑카.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 1대1로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선과 하나의 도로. 라는 뜻이죠. 옛날에 실크로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중앙아시아를 통하는 그거와 해양 실크로드가 또 있죠. 밑으로 바닷길과 하고 유럽으로 가는 건데 네덜란드까지 가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죠. 그 중국에서 시작을 해갖고 네덜란드까지 이어지는 이제 거대한 내륙 도로와 내륙에 이제 그 뭐랄까 물류망을 기반으로 한 경제권, 또 하나는 이제 해양을 통해서 가는 또 하나의 경제권. 아프리카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죠. 중국에서 지금 얘기한 1대1로라는 걸 보통 왜 팍스 아메리카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그럼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걸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1대1로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공상단 무슨 회의 거기서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정책입니다. 정책이고. 정책을 1대1로 발표한 거예요? 이거 같이 하자. 그래요? 우리가 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중요한 건 도와줄게. 중국에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게 오만한 거네? 오만하게 고마운 거죠. 돈 없는 애들한테 도와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에.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얘기하신 게 1대1로가 그 팍스 차이나라는 얘기는 평화. 우리가 어쨌든 뭐 그렇다는 근데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노나 그거를 물론 희망 평화이긴 하지만 우리의 권력과 국력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인 거잖아요. 그 사실은. 모든 것이 투사가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흘러가면 거기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정치 군사적인 것들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돈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나라한테 그게 이제 필요하죠. 지금 제 눈에 띄었던 것도 이걸 갖다가 이탈리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받아들였다는 걸 뭘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유럽에 이제 영국이 빠지고 나서 유로존의 3대 경제 대국이거든요. 세 번째죠. 그렇겠죠. 큰 나라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얘가 중국하고 1대1로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중국에 투자를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1대1로 하겠다는 게 이를테면은 뭐 중국이 이탈리아에 제안했던 거야? 아니면 이탈리아가 니네 할 그러니까 중국이 너 우리랑 같이 1대1로 할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네덜란드까지 가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한 게 우리랑 1대1로 할래라는 게 이탈리아에서 중국으로 오는 그 길을 만들래? 이 뜻인 건가요? 그러면은? 계획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뭐 실크로드 같은 그런 길래 또 해양 실크로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항구들을 건설을 하고 이제 기반 시설들을 깔아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리랑카나 아니면 파키스탄 같은 데 보면은 돈이 없죠. 돈이 없다 보니까 항구도 지을 수가 없고 거기다 뭐 송유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을 수가 없고 사회 기반 시설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아니 무역 관련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산업을 키워주는 거죠. 한편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탈리아와 중국이 1대1로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수송으로 간다, 해로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그게 뭐 큰 문제는 없을 테고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뭐
지금은 그냥 앞에 지나가고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육로다 그러면은 예. 사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국에서 이탈리아를 가기 위한 수많은 국가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어떻게 하고 이제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실크로드인데 그 전에 이제 말 타고 지나갔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차나 기차가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를 깔아주겠다는 거죠. 중간 국가들이 걔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탈리아가 우리 하겠어 그래도. 그러니까 중간에 뭐 아프가니스탄, 네. 타지키스탄, 네. 뭐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뭐 스탄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아시아에 보면. 네. 그 나라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리고 그 돈을 거기다가 철도도 넣고 도로도 넣고 네. 도시도 건설해주고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 돈 빌려줄게. 건설은 중국 회사가 할게. 뭐 그럴 거라 생각했었으니까. 그렇죠. 항상 그렇죠. 네. 물자도 필요한 물자도 다 중국제가 사다 쓸 거야. 왜 제일 싸니까. 할 말은 없죠. 근데 우리보다 싸게 만드니까. 근데 그렇긴 하지만 해당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굴욕적인데. 안 그럼 못 갈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해당 국가로서는 상당히 굴욕적인데 솔직히 이거는 돈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과 일이죠. 그 도로가 없어도 살긴 살아요. 근데 있으면은 뭔가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예. 아니 무슨 지네들이 돈 주고 다시 지네들한테 돈 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치면. 제일 싸게 건설할 수 있죠. 중국이.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해당 국가에서는 그렇게 쉽게 찬성할 것 같다는 느낌은 또 안 드는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해당 국가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또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네. 지금 와서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제 항상 그렇지만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가장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려달라. 보통 이제 빌려줘야 될 사람 대출자 입장에서 빌려줘야 될 사람은 돈이 제일 필요 없는 사람한테 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람 부자니까. 보통 빌려주고 싶은 사람은 빌리를 하지 않고 그렇죠. 쟤는 빌려주기 싫은데 그러면 죽어라고 빌려달라고 그렇죠. 목매달죠. 네. 걔들이 누구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는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 국가들 사람이요. 또는 이제 그 남아시아에 뭔가 좀 문제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정부가 권위주의고 부패했고, 네, 보통 중앙아시아나 뭐 이쪽 특히 심하죠. 총질하고 뭐 돈 빌려주면은 갚을지 안 갚을지 아무도 모르는. 네.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서구 사람 돈 빌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도로도 없고 항구도 없습니다. 네. 공항도 되게 엉망진창이고 옛날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얘네들 흔히 말하는 비포장도로니까. 비포장도로죠. 네. 근데 이제 뭔가 좀 깔고 뭐를 해야지 그 다음번에 공장을 짓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네, 항구도 있어야지 수출입을 할 것이고. 네. 뭔가 제조업을 해보고 싶은데 아니면 또 뭘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걔들한테 이제 아무 돈을 안 빌려주다가 갑자기 중국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돈 빌려주는 게 그냥 막연히 들어도 거의 조 단위로 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조 단위로 나가죠. 달러로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걔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무역자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돈을 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갖고 있나요? 그렇죠.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국가의 조 단위를 빌려주는 거잖아. 그렇죠. 국가 단위를 빌려주는 거죠. 4-5건만 해도 벌써 뭐 5, 6조는 그냥 뭐 합치면 10조쯤 되겠네. 뭐 조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중국도 한 4조 달러 갖고 있죠. 갖고 있다가 저번에 한번 털려갖고 지금 3조 달러로 줄었는데. 3조 달러라 하더라도 사실은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 단위로 자꾸 빼가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뭐 조단인데 달러로 계산하면 몇십억 달러밖에 안 돼요. 몇백억 달러에서. 걔네가 몇 조 달러 들고 있는 거 생각하면 몇백억 달러 정도면 뭐 줄만하죠. 뭐 1,000억 달러, 만조 그 만억 달러가 만억 달러. 그렇죠. 1조 달러라는 게 만억 달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해 보면은 또 한 5, 600억 달러 정도 빌려주는 건데 보통 국가에다가 5, 60조거든요. 그게. 그 정도는 해줄만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 중국이 수출을 하고 돈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돈을 갖다 어디다 줄까가 항상 고민이었어요, 걔네가. 네. 그거 갖다가 미국 국채를 사줬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근데 미국하고 싸우는 입장. 오늘은 웬일로 그 얘기하면서 안 끊어내네요? 어떤 거요? 우리의 책 부동. 그렇죠. 그 얘기를 안 끊어내 자연스럽게 끊을 줄 알았더니. 우리의 책 부동산 투자 사이클 좀 이따 또 나올 거라. 이게 부동산 투자 사이클하고 되게 많이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한 게 그렇죠. 그 얘기죠. 내용이니까. 책 내용이죠. 저희가. 이거 끊임없이 울고먹네요. 매번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를 그걸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세계 경제를 논할 때 책을 벗어날 수가 없네. 그렇죠. 저희가 워낙 명절을 썼기 때문에 이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이클에 나오지만 이게 돈이 들어오면은 환율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중국이 막 한 7위안이었는데 막 5위안, 4위안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면 수출을 못 해요. 이제 그걸 수출하려면 환을 빼야 돼요 바깥으로. 그래갖고 이제 미국 국채를 계속 사주죠. 그렇죠. 근데 한 16년쯤에 시작을 했는데 16년, 15년 막 시작했는데
고민인 거예요. 미국에다 계속 돈을 넣어주는데 너무 많이 넣어주는 거 자기 생각하기에도 이거 문제가 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가 뭐 차 100만 대 팔아가지고 받은 돈 전부 다 미국에다 갖다 주는 폭인데 어디든가 딴 데 넣어놔야 되는데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넣습니까? 유럽에도 넣어주기도 좀 그렇고 일본 이상하고 한국에도 많이 넣어줬죠. 한국에 좀 중개장 엄청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뭐 공상은행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디다가 정확하게 좀 어디다가 좀 안전적으로 넣어놓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돈이 환류가 되고 돌고 돌아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미국의 주요 뭐 이자 정말 엄청 조금 주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가 줘봐 얼마나 주겠습니까? 제일 안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못 사는 나라한테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잘 사는 나라는 이자를 안 주니 일부를 빼서 그게 이제 1대1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 이자가 한 6%부터 12%? 뭐 이렇게 가나 봅니다. 위험하니까 그 나라들이. 그렇겠죠. 예, 근데 달러를 빌려줬고 받을 때도 달러로 받고. 근데 뭐 아까도 잠깐 전에 말씀 나눴지만 못 사는 나라이다 보니 딴 나라들이 다 기피하던 나라들이거든요. 못 갚을 거라서. 당연히 못 갚겠다고 애들 배 째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개가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1대1로 하자고 마음 먹고 니네 할래? 해서 우리 돈 없어. 그럼 돈 줄게. 그렇죠. 오케이. 대신 그거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들을 써라. 그렇죠. 오케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당 국가 가서 열심히 건설을 하고 있는데 돈을 그래서 달라고 그랬더니 돈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굴 욕을 해요? 누가 누구 욕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언론이나 써는 거 보면 이제 우리 미국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편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갖고 애들이 부채로 제대로 올가매려고 한다. 아니, 돈을 좀 주워버리고 마는 거지. 지가 가서 뭘 해가지고 나쁜 놈들이다. 왜 중국 회사가 가서 중국 물건을 그걸 짓고 있느냐? 그건 나쁘다. 안 좋다. 뭐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얼마 전에 SK 건설 생각 기억나십니까? 댐 무너졌던 거? 그렇죠. 그 중민가 거기. 아니. 그건 이제 그 브라질 쪽에 댐 무너진 거고 라오스인가 캄보디아에서 댐이 또 하나 무너졌어요. 짓다가. 예, 그래갖고 그거 뭐 운영권 갖고 있고 뭐 하는 거였었는데 그게 한국의 국제개발기금이었거든요. 한국 돈이 나간 겁니다. 그걸 SK 건설이 받아가지고 건설을 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이건 갚는 건 없죠. SK 건설이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벌어들이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빌려준 거죠. 금액이 훨씬 크고 여러 나라에 대해서 나갔던 거니까. 이 생각해 보면 막 욕을 하는데 욕을 할 게 없어요. 딴 나라들 아예 안 해주는 건데 수익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는 거죠. 져줬더니 아무도 안 쓴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안 쓸 것 같으니까 안 줘줬던 거고 이거 져야지 그 다음번에 뭐 산업을 항구가 있어야 그 다음번에 공장이 들어서 되고 물건에 그렇죠. 수출입이 있는 거지. 항구도 없는데 공장을 지어갖고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일단은 도로를 만들어야 어쨌든 그렇죠. 뭐가 그 다음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번에 이제 뭔가 내륙에서 물자도 끌어오고 사람도 끌어오고 공장도 짓고. 그렇죠. 구미라는 도시가 그렇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로가 없었다면은 부산하고 인천밖에 뭐 살 수가 없었겠죠. 참 다 욕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빌려다가 했는데 중국도 빌려주고 있는 거죠. 아무도 안 빌려준다는 거. 그때 저희 이제 공산권하고 싸우냐고 뭐 미국에서 뒤를 봐줬겠죠. 한국은 아마 또 미웠어도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중국은 자기네 이제 물자를 어디다가 뿌려야 되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면 중국이 전 세계 철강의 절반을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생산을 해갖고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걔네 하다 보니까 뭐 다른 화학물질도 어마어마하게 생산하거든요. 이거 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국내에다가 도로를 깔 만큼 깔았거든요. 걔들이. 도로도 깔고 항구도 만들 만큼 만들고 공항도 깔 만큼 깔고 이제는 자기네 국영기업체로 어마어마한 그 생산 기반을 갖고 있고 건설업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국내 건설이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화학이나 뭐 이런 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그냥 쟁겨놓고 있는 거야? 국내에서? 그래갖고 지금 전문연이 난 거죠. 중국 경기가 개판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론가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압력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를 깔면 돼요. 흔히 말하는 재고 자산이 엄청 그렇죠. 엄청 많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파키스탄 가가지고 파키스탄에다가 뭐 항구 만들어주고 도로 깔아주고 중앙아시아 가서 깔아주고 막 하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갚아. 근데 이자는 좀 줘야지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갚을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네. 그냥 할 수는 없고 이 시설도 좀 내가 좀 뭐 조차를 하지 뭐 99년 막 이런 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욕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뭐 한포 외교하는 거냐, 니들도? 근데 뭐 어쨌든 뭐 그 이야기는 이해는 되네요.
해당 국가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땐 아니 도와준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가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랑 마찬가지잖아 결국에. 갚았어야 되는데 못 갚는다는 거죠. 아니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는 아 이거 우리나라 땅 우리가 써야 되는 건데. 국민 입장에서 이제 승질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대부분 그 권위주의 국가 아니면 못 사는 나라, 정치가 엉망인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중국에서 분명히 돈을 줬거든요. 네. 그 저희도 보면 이제 우리도 국책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떡검을. 그렇죠. 콩고물. 누군가 먹어버린 거죠. 아니 뭐 그거야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긴 한데 저희도 그래도 많이 좀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하면 상당히 그 위험하죠. 네, 그렇죠. 얘네처럼 막 못 나가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막 나가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막 총질하는 나라에 가서 철도를 져주는 겁니다. 네. 중국 사람들 아니면 누가 져주겠습니까? 옛날에 영국이야 뭐 제국제 전쟁하니까 졌다고 하더라도 중국 사람 아니면 절 사람이 없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이거 비용이 한 2-3배씩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네 말로는. 그러니까 빌려준 돈 이렇게 회수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빌려준 돈보다 받아야 될 돈이 2-3배가 된 거죠. 한번 빌려줄 때는 분명 1억 달러 빌려줬는데 건설비를 보니까 3천만 달러 들어간 것 같고 그럼 6천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떡고물로 떼어먹었겠죠. 그렇죠. 이래저래. 그 뭐 총질하고 그런 나라에서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 뭔가 문제 있는 나라들에서 깨끗하게 다 건설비가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새끼들이 전부 다 나쁜 놈들이야. 죽은 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하려다 보니 저희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민자도로 만들면은 막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계획보다 돈 많이 들어간 게 또 당연한 거고.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나쁘다기보다는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 뭐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중국도 그랬었을 테니까 당연히. 중국도 찾아보니 그 중국도 이제 어디더라 거기가 마카오하고 그 본토하고 있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뭐 세계 제일 몇 킬로다 50km인가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있는데 50km? 세계 최대랍니다. 근데 지나다니는 차가 없대요. 에잉? 별로 없대요. 하루에 한 1,000대, 2,000대. 더구나 50km면 좀 버겁긴 하겠다. 거기 달리려면. 그러니까 중국 아까 말씀했지만 세계 최대의 철강 설비, 석탄, 뭐 시멘트 설비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써야 돼요. 못 쓰면 다 실업자예요.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는 걸로 뭐 내륙 개발도 해봤거든요. 내륙에다 이제 뭐 저기 티베트 고원까지 도로 뚫어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뭐 고속철도 막 놓고 했는데도 남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이 선을 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노가다 할 사람도 많고 장비도 많으니 다 놔줄게. 이제 그게 이제 1대1로라는 걸로 표현되어 간 건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거 좀 조금 더 돌아봤습니다. 좀 더 찾아봤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마음도 좀 이해는 가요. 처음에 물론 그렇겠죠. 만약에 돈 뜯기고 욕 먹는 상황이니 그렇죠. 이거 해주는 김에 자기도 뭔가 이렇게 좀 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좀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도둑놈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니들도 장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 왜 우리 보고 다 내놓으라고? 뭐 누가 공짜로 준 애들이 어디 있어? 이거 하고서 중간 하다가 좀 약간 좀 아리송하고 좀 무서운 게 그거죠.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렇다고 뭐 거기 걔네가 이렇게 뭐 장비로 다 하는 나라는 아니고 이제 노가다 아저씨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노가다 한참 노가다 하다가 그냥 눌러 앉아버린대요. 중국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화교. 그러니까 이제 화교 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지키려고. 그러다 보면 거기도 이제 중국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걸 보면서 역시 인구가 힘이구나. 쪽수가 많으니까 저런 것도 가능하네. 우리 같으면 다 돌아오는데 저희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뿌리 내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많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들어가면 저기 몇십만 명 이제 공사 끝나고 이제 뿌리 내리고 앉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1대1로를 갖다가 중국의 이제 세계화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중국이 1대1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 전의 세상하고 후의 세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의 세상은 중국도 이제 저소득 국가였대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자기 나라 이제 먹고 살기 바쁘고 막 개발에 바빴는데 이제는 중소득 국가가 됐고 이제 공업도 후기 산업이 되고 서비스업 중심이 돼요. 그래갖고 제조업하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철강이나 만들어 놓은 게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스템은 되게 불안한 거예요. 미국도 손을 띄고 힘도 좀 잃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뭐랄까 물건 수출선 또는 이제 나하바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앞에 있는 뭐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까 중앙아시아 나라들 네. 키워가지고 자기네 물건도 팔아먹고 무역 파트너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미국만 바라보다가 미국이 이제 지금 무역 전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예상을 한 거죠. 야, 우리가 크면은 쟤들이 우리 때릴 것 같아. 진짜 때리는 거죠. 이게 네. 시작이 좀 이게 시작했을 때가 좀 그 전인데 그 전보다 좀 서프라임 직후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제대로 이제 걔들이 제대로 본 거죠. 그래갖고 지금 그 전에는 이제 외자 유치만 하고 뭐 돈을 받아들이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외자 유치도 하면서 같이 제가 아까 돈 빌려주는 거 말씀드렸지만 네. 외부로 좀 진출도 해가지고 돈을 좀 갖다 뿌리긴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WTO 가입해갖고 남들이 하는 거에 쫓아갔다면 우리가 자유무역 전략을 피면서 세계적으로 좀 끌어안고 이제 국제 규범을 갖다 만들어가면서 촉진자, 인솔자 역할을 해보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으로서 이제 스탠다드 글로벌의 표본이 되겠다, 표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갖고 네.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서구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패권에 도전한 나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는 오리엔탈리즘 아니에요? 비서구권 국가로 최초로 세계를 제패했다는 이야기는 패권에 도전한다. 그러니까 너무 오리엔탈리즘이지 않냐 이거죠. 오리엔탈리즘 뭐죠? 그게 서양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양.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은 원래 옛날에 패권을 잡긴 잡았었잖아요. 원래 패권 국가죠. 네, 근데 지금 얘기한 걸 지금 얘기한 걸 근거로 하면 서양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보고서를 쓰신 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죠. 네. 보고 쓰신 분이 뭔가 좀 제가 동역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네. 일본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도 패권 도전해가지고 네. 뭐 대동아 전쟁 때 대동아 전쟁 하잖아요. 태평양 전쟁 때다 뭐 미국하고 네. 싸우고 그 후에 또 90년대 쓰러지기 전까지 그렇죠. 또 한 번 네. 패권 도전 사실상의 이제 패권 도전 미국을 거의 먹으려고 그랬죠. 경제로 네. 패권 그렇죠. 도전했다고 봐야 되는데 아시아 국가로 처음이란 말은 옳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산투자 사이클 네. 이제 요걸 생각했던 거죠. 네. 이제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 책에 쓰진 않았는데 네. 이제 일본이 미국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그렇죠.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네. 근데 중국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거든요. 네. 그 일본의 자리를 중국이 가져왔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진 않대요. 일본이 보유했던 비율만큼 중국이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비율과 지금 비율을 봤을 때. 네, 그렇죠. 그 일본은 그때 뭘 잘 몰랐었죠. 사실 잘 모른다고 봐야죠. 네, 이제 네. 앞에 있던 선행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중국은 그걸 보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몰빵한 거죠. 미국에다가 네. 다 돈을 미국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네. 근데 중국이 이제 몰빵 안 하고 그 돈을 빼가지고 1대1로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네. 패권 도전을 했다는 건 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시각. 네. 미국은 원래 그 뭐랄까 적국을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가상. 네.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도 쓰러뜨려 버렸고, 소련 쓰러뜨려 버리고. 일본도 처리해버리고 독일도 쓰러뜨려버리고 예, 그럼으로써 이제 유일 강대국이 됐다가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형태를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강대국이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사실 1대1로 얘기하면서 이탈리아 얘기했잖아요. 네. 이탈리아에서 받아들였다. 이탈리아에서 이제 돈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지금 얘기한 받아들이겠다. 예. 한 게 언제인 거예요? 최근?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이틀 전.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죠. 아직은 뭐라고 하기는 좀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구나. 네. 여기 문제가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마. 너 걔네들이랑 놀지 마. 근데 그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탈리아가 유로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로에서 전체적으로 할 문제 아니에요? 왜 이탈리아가 단독으로 그거를 해요? 그렇게 치면? 주권 국가죠, 걔가. 그러니까 주권 국가긴 하지만 그런 거는 유럽 연합이 같이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유럽 연합이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탈리아는 그냥 단독 국가니까. 그러면 유럽 연합 탈퇴하겠다는 거 그러면은? 탈퇴하는 거죠. 도로를 놔주고 항만을 다 개보수를 해주고 해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공짜는 돈도 안 빌려줘요. 근데 어쨌든 근거를 하면 돈을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빌려주면 유로로 빌려줘야 될 거잖아요. 달러로 빌려주죠. 달러? 예. 어쨌든 달러로 그러니까 달러로 빌려준 걸 또 유로로 바꿔야 될 거냐. 그렇죠. 걔네들은 유로 국가니까. 예. 그럼 당연히 유럽 연합에서는 그걸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느낌상. 뭐 그러네. 왜냐면 이제 유로 연합을 해서 그 어쨌든 환율이나 이런 거를 걔네들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갑자기 엄청난 돈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 정도 돈 갖고 환율이 움직일 정도는? 이탈리아에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오면 걔네들 그걸 또 이제 뿌리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게 치면. 뭐 금융 시스템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것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반대할 것 걔들이 이제 이거죠. 정치적인 이유로 좀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이라는 걸 만들었다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한국도 참여를 했답니다. 네. 거기 지분이 5위래요. 네. 근데 여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도 참여를 했답니다. 네. 미국은 당연히 참여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장이고, 이제 글로벌 이제 유럽가들도 들어오고. 네. 근데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돈 통해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로 조성한 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서 이제 이탈리아 지원하고 설립자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가지고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고, 네, 어우 야 생생될 수 있고, 봐봐 우리가 좀 이렇게 커졌어. 네. 우리가 해준다니까 잘. 네. 걔들은 못 사는 애들이고 문제가 원래 있었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니네가 어떻게 하든 나라를 말아먹든 뭐 하든 요거 돈만 잘 갚으면 우리 아무 신경 안 써. 친하게 지내자. 라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저 새끼를 저거 하면은 다 거지로 만들어 버린다. 빚만 한다. 근데 이탈리아도 만만치 않은 나쁜 놈들인 거라는데 그렇죠. 웬만하면 돈 안 갖고 그냥 뒤집어질 것 같은데 이탈리아도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보고서 보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다 받을 수 있을까? 전부 다 돈 안 갚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쟤가 어쩌려고 저러지? 그렇죠. 이탈리아도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 그거죠. 중국이 받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생색만 낸다? 아니죠. 그러면 사람을 박아버리면 되죠. 근데 사람 20만 명? 근데 사람을 박는다고 해서 중국의 입장에서 뭐가 이득이에요? 대형 차이나타운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가 이득이에요? 조차를 합니다. 조차? 그러니까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네. 항구를 만들었는데 그 네. 항구를 만들 때 돈 갖다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항구를 99년 동안 빌려버렸어요.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걸 관리를 해요. 네. 사실상 중국 항구가 돼버렸죠. 네. 근데 스리랑카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탈리아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조항이 있겠죠. 거기도. 그렇게 무조건 뭐 다 뜯기긴 하지 않았겠죠.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탈리아가 그래도 나름 선진국인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쉽게 그렇게 자기네 땅을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할 것 같지 않은데. 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아도는 장비와 네. 인력과 물자를 어디론가 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중간에 이탈리아는 아니더라도 아프리카라든가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을 네. 어떻게 구슬러 가지고 거기다 이것저것 설비를 깔므로써 자기네의 세력권 안쪽에 밀어넣고 내부적인 압력, 경기 이제 부양 효과도 좀 가져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도 생각해 보면 일본이 되게 불황이었지 않습니까? 90년대. 네. 그래도 불황이라는 게 사실 물자가 없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물자 남았는데 쓸 데가 없던 거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그때 걔들도 1대1로와처럼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나 뭐 하기는 했었잖아요, 사실. 더 많이. 어쨌든 왜 흔히 말하는 심화 과정. 그 심화 부장을 보면 열심히 동남아시아로 가서 더 많이 갔어 된 거죠. 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면 실제로 거의 일본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엄청 나갔겠죠. 근데 국내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물자를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일본은 좀 약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일본 것도 배웠겠죠 걔들이 말씀하신 대로 태국 가면은 그 일본 촌이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들은 이제 그 정도 판을 더 넓혀가지고 지구의 절반 정도로 갖다가 이렇게 전 인류 한 60% 정도 거기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범위가 그러니까 뭐 중앙아시아 전부 다 들어가니까요. 인도 빼고 동남아시아 전부 다 들어가겠다고 하고. 인도라고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인도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서로 전쟁하려고 그럴 정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것도 파키스탄 얘기해갖고 인도하고 되게 친하죠. 그 이제 미국은 또 인도하고 편 먹고. 그래갖고 그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태평양 함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저기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태평양 함대 이름도 바꿨답니다. 뭘요? 태평양 인도 함대 뭐 이런 식으로. 태평 인도양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이제 이게 원래 나눠서 했었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붙여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얘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중국이 그쪽까지 전부 다 세력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니 이제 사령부를 갖다 전부 더 넓게 전부 다 방어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레이더망을 좀 더 넓게. 그렇게 보면 또 그렇죠. 사드 문제도 저희가 역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좀 속상하죠. 니네만 잘 살자는 얘기야? 우리 좀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고 그 근래 중국 영화 몇 개 봤습니다. 중국 영화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중국이 세계를 구하자. 중국 영화 뭐야? 그 뭔지도 몰라요. 막 그 달이 지구로 막 다 달인가? 목성인가 막 떨어져요. 목성이 막 떨어지는데 그걸 중국 애들이 막 로켓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헐리우드 저 그 영화하고 생각나네. 그 뭐지? 브루스 윌리스 나왔던 예, 영화. 맞습니다. 예. 그 혜성이 오는 거 그거 가가지고 폭파시켜라. 그렇죠. 그 영화잖아요. 네. 그거는 미국이 이제 구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힘을 합쳐갖고 목성을 불살르면서 근데 지구를 구해요. 중국만 하기에는 좀 양심이 찔렸나 보네. 그렇죠. 친하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 기술로는 저렇게까지는 좀 힘드니 러시아를 끌어들이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나 보네. 시나리오 작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미국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나오는데 미국 좀 나왔나? 일단 뭐 중요한 건 러시아하고 중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걔들도 나름대로의 이게 뭐랄까 세계관, 네. 세계의 변화, 그리고 이제 소프트 파워도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영화 보면 이제 미국 영화도 보면 다 미국이 세상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려고 하는데 뭔가 어둡잖아요. 네. 보면서 되게 4배속, 3배속으로 봤거든요. 재미가 없어갖고. 넷플릭스로 봤어요? 예? 넷플릭스로 봤어요? 다운 받아가지고. 예, 하여튼 봤는데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미국이나 영국이 옛날에 세상을 지배할 때, 미국 지금도 지배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미국이 이런 걸 했죠. 뭐 경제 발전 모델도 나눠주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도 좀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리즘 어떻게 세상을 돌려야 되는가 생각도 했었는데, 네. 중국은 전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그게 민주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빵하고 문화를 줬죠. 그렇죠. 사실은 빵과 문화를 나눠줬죠.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이제 그 동감할 수 있는 걸 줬죠. 그렇죠. 뭐 지금도 보면은 뭐 낙태 문제 뭐 싸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평화? 먹을 민주? 걸 주고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봐.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면 잘 살아. 이런 걸 전파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소프트 파워가 있었는데 중국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도 오늘 또 강남 갈 거지만 강남에 가면은 공자 사당이 있어요. 네. 제가 그걸 저희 그 전에 그 중국 한참 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열정의 시대인가? 열정의 시대. 그때 보면은 거기 공자 사당 얘기가 나오죠. 네. 공자 사당이 알고 보면 중국 그 관영 기관이고 네. 거기서 중국 공산당이 그 뭐랄까 정통성이 없다 보니 네. 그러니까 정통성이라는 게 이제 사회 시민을 갖다 꽉 묶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전통 사상에서 뭔가 정통성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공자 사당이고 공자주의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특색의 뭔가 자꾸 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 하고 싶은 거는 나름대로 이제 강대국의 부상인데 보통의 근데 강대국이라는 것은 자기 특색이 아니고 이제 인류 보편적인 뭔가 소프트 파워, 그렇죠. 호혜 정신을 들고 나와야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해주는데, 그렇죠. 이건 뭐 다 중화 그대로죠. 내가 중심인 그렇죠. 나라니까 니들은 전부 다 중화 사상이니까 걔네들은. 이게 참 안 맞는 거죠. 중국 특징만으로 하다 보니까 옆에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이게 또 가능한 게 미국이 또 엉망이 되고 이랬죠. 미국이 우리끼리 잘 살 거야. 니들이 잘해. 니들 책임은 니들의 일은 니들의 책임이지.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짝짝은 잘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의 것을 따라라 할 때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미국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미국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부 다들 이렇게 뭔가 좀 뒤가 구린 사람들은 그 베네수엘라도 보면은 중국에서 엄청 돈을 많이 빌렸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중국이 이러네 저러네 막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좀 이상한 나라들은 전부 다 중국에도 손 벌리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되게 속상할 거예요. 거기도 미국 가서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쟤들 돈 좀 뜯길 것 같은데 이상한 나라인데 쟤들. 야, 근데 우리한테 편 먹으려고 하는 쟤들밖에 없어. 멀쩡하잖아. 다 미국에 붙어 있고 이게 1대1로더라고요. 파보니까 중국의 고민. 그러면 뭐야? 1대1로는 굳이 얘기하면은 저기네 B급 모여라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B급 모여 B급. 이거네. B급 모여라고 중국가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의 뭔가 우호 세력을 만들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B급 모여라 했더니 C급 모이고 있는 거네. 그렇잖아요. 그 표현이 괜찮긴 하네요. 그게 뭐랄까? 그 전에 뉴스에 좀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이제 중국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강대국 되지 말라는 거냐? 니네만 강대국하냐?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그런 입장이었다. 우리는 어차피 소국이니까 그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한 사람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지. 그렇겠죠. 왜냐면 우리는 강대국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정도는 될 수 있게 우리 강대국을 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사실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대1 자체가 강대국이 되겠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제 도광량에 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숨어가지고 칼이나 갈면서 저 새끼들한테 싸워서 이길 만큼의 힘을 키워야지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걸 포기했던 게 그렇죠. 너무 빨랐죠. 그게 미국에 자기 때릴 만한 이제 명분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기고만장한 거지. 중국이 그 경제 성장률과 이런 거를 너무 믿었던 거지. 좀 더 성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1대1로 파다 보니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게
안정론이었고 네.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다. 이 만들어놓은 설비를 다 뭐 했을 거야 도대체. 여기서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죽는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무게에 눌려서 일본 꼴 난다 또. 네.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이미 예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일단은 시도하고 죽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갖고 자기네 이제 무역 전쟁 나도 막 1대1로 성공했다면, 네. 그래갖고 전부 다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는 선로가 다 완비가 되고 석유 수입선이 준비가 되고 가스가 들어오고 네. 뭐 이래갖고 하면은 견딜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뭐랄까 체크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네네. 과연 견딜 수 있겠니? 미국이 사줘서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은 아니야, 니네 아니어도 우리 물건 팔 때 많아. 우리 1대1로 해가지고 여기저기다 많이 박아놨어. 촉수를 네.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탈리아가 들어가면서 이탈리아도 이제 중국의 범위로 들어간 것이냐. 네. 우리는 뭐 한군 피해갈 수 없죠. 일단 이미 지금 1대1 네. 안 해도 너무 많이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이. 어쨌든 뭐 중국의 1대1로는 현재 진행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의 그 성과는 좀 생각보다 보잘것없다. 예. 네. 들어간 돈에 비해서. 그리고 네. 뜯길 만한 것도 많이 뜯길 것 같고 네. 여기저기서 미국의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다고 중국 입장에서 여기서 그만둘 수도 없고. 그만두지 못하면 뭐 너무 물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갈 건 계속 가자. 예, 안 가면 이제 큰일 나고 네. 받은 나라들도 돈만 이제 배만 째면 성공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치면 이게 뭐 금방 어떻게 뭐 결과나 어떤 뭐 그런 게 드러날 것 같지는 않고 한 10년 정도는 봐야 어쨌든 되게 성과가 성과가 나오지 안 나오는지 말 그대로 성과 그래도 있네 아니면 털렸네 그렇죠. 뭐 이 정도 10년 후 정도면 네,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연관해서 네. 반대로 바라보면 인도가 잘 클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중국이 1대1로 커진다는 것을 미국이 견제를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엔 약간 버겁고 미국의 정책상 그렇죠. 항상 자기 편을 만들어 같이 싸움을 붙이죠. 네. 누구나 다 그렇지만 네. 그래서 싸움 붙으려 하는 애가 준비한 애가 있죠. 등판 선수 인도. 네. 인도를 키워서 뭐 인도도 뭐 국민들은 되게 똑똑하다고 얘기는 하니까. 네. 똑똑하죠, 맞습니다. 네. 걔네들은 10진수를 쓰니까 더구나.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 1대1로 중국의 1대1로를 한번 그 얘기해 보는 시간을 네. 가졌습니다. 그 들으신 분들, 시청하신 분들 많이 도움되셨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